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결과 우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산업재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사회를 위협하는 산업재해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위험 요소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작업자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달라진 산업경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재해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다가 임시로 설치해놓은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그중 3명이 사망한 사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참혹한 결과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국회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안전과 보건 확보에 관한 4가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하는데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자동화 설비입니다. 품질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동화 설비들의 오작동, 또 자동화 설비들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작동의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사고, 어떤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생산과 더불어 광대한 정보와 지식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 자동화 세계를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의 산업 환경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죠.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는 국내 직업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업의 종류와 비율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1980년대에는 농업과 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문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작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안전 예방 기술도 시대에 발맞춰 바꿔야겠죠. 이 정보통신 기업은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주목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운전을 자주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객 서비스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자택의 방문을 위해서 핸드폰을 거치해서 이제 그 경로를 탐색하곤 합니다. 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주행이 시작됨에 따라 이제 업무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차단이 되고요. 이 기술의 핵심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동행해 운행 중 동영상을 재생해 보기로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주행하기 시작한 차량. 넓은 도로에 들어서면서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데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재생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이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뺏는 상황을 없애버린 건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기능 전부가 차단된 건 아닙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죠.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은 업무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업무에 필요한 통화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고객 서비스 관리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도 필수적이죠. 하지만 교통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요 단속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로 사실 이제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휴대폰을 보면 이동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딱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 왔던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 제품을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교차로 꼬리 물기, 과속과 신호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운전에 대한 집중도와 주의력을 감소시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1.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위험성은 근로 현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다가 급하게 가다가 또 지게차하고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의에는 선택성이 있고 또 일점 집중성이라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위험 요인, 다른 때 같으면 잘 보일 그런 위험 요인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산업재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 미국의 한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26%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주의 사고를 경험했다고 하죠. 특히 매 분초 단위로 쉴 새 없이 분류, 포장, 운반 등 많은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는 물류센터의 경우 근로자와 지게차, 컨베이어 기기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인 대형 간석 트럭이나 중장비 시설 등 산업 장비를 갖춘
제조업 현장과 물류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한 이커머스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에 따라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 내 지게차, 롤테이너 등 물품을 적재하거나 운반하기 위해 대형 간석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기계 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 왔고요. 각 기업체에서 어떤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화되고 있거든요. 자동화 기계 옆에서 기계가 계속 움직이는 그 옆에서 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할지 이랬을 경우에 사고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제너럴 모터스나 무슨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작업 중에 아예 의무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안전, 또 주변 사람들의 안전, 사회적인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안전은 노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안전수칙들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산업재해의 정의와 안전의식의 범위가 보다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도 보다 촘촘하고 다양해져야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동물원. 매일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이곳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관람객 안전에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 안전 지키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맹수사 근무를 할 때마다 문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이제 문을 살피면서 이제 입장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호랑이에게 장난감을 주려고 이제 빈 공간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호랑이를 만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호랑이 사육장은 크게 방사장과 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소에 호랑이는 방사장과 내실을 자유롭게 오가고 관람객은 그 모습을 격리된 철창으로 바라볼 수 있죠. 문제는 사육사가 방사장 내부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방사장 청소나 먹이 배급이 필요하게 되면 호랑이를 내실로 유인한 뒤 내실문을 닫고 방사장으로 사육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내실과 방사장을 구분하는 철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철문의 개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호랑이가 방사장으로 나오게 되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장 출입문과 내실 출입문은 절대 동시에 열릴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옳지 주함이야. 사육사들의 출입을 위해 호랑이를 내실로 들여보낸 뒤 문을 차단하고 사육사들이 방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 안전한 환경에서 방사장 내부를 청소하는 사육사들. 이 출입문 개폐 장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사육장 밖에선 관리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작업 전반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점검하고요. 동물들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중 삼중 방식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옳지.
서울대공원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자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저희만으로는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서울대공원은 좀 동물원이라는 특색도 있고 보던 사람 눈에는 이게 안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위해 조건들을 발견해내서 그거를 고치는 식으로 지금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장에 비해서 약간 특색이 조금씩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계는 그 소음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동물과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식으로 2중, 3중으로 사람과 동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색깔을 칠한다든지 테이핑을 한다든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육장. 코끼리 사육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와 같은 맹수는 아니지만 동물원은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고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가 그 지난주에 앞바퀴가 약간 유격이 안 맞아서 조금 고장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리가 완료되어서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 먹이도 썰 때도 꼭 반드시 방검 장갑 착용하셔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와 설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팀원들끼리 서로 소통한 후에야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동물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 파이팅! 살아봅시다. 동물원의 작업 환경은 동물들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구나 기계도 한정되어 있고 동물과 관련된 산업재해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는 필수고요. 각 사육시설에 맞는 수칙도 필요한데요. 부지가 넓고 직종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안전수칙을 배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먼저 만들고 이러한 안전장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위쪽으로 점점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받아들이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배부하는 식으로 안전수칙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경고 문구 또한 중요한 안전 요건 중 하나. 이와 같은 철저한 관리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곳곳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제빵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손가락 끼임 사고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급기야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안 먹어도 따뜻하다. 해당 기업을 상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파악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조치들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화창한 주말. 바쁜 일정에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한창 회의를 진행하는 이들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입니다. 다시는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다시는 내 아이와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지속해서 모임을 갖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또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상태라서 그것도 제대로 처벌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그 시즌에 또 특조위가 구성돼서 그게 발판이 되어야만 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 만들게 되고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알려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죠. 그러나 김미숙 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책임자 처벌로 예방을 강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김미숙 씨와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가족의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고의 대다수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저 안전만을 강조하고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색다른 시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예산과 인력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우리가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크지만 실제 실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전에 대한 그 확고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기업체나 정부나 또 사업체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올바른 사회의식,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 센서 기술, 무선 통신 기술, 영상 분석 기술 등 여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감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 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진화된 기술들을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은 위험 요소들이 많죠. 질식, 붕괴, 협착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이 안전 장치들을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감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안전사고들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에 검지하고 전파하고 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분명 규정을 어긴 공사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예고 없이 한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 기업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사람의 눈과 귀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사고의 징후들을 정밀한 기술로 포착하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건설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죠.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각도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측정해서 그 주변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테스트를 위해 센서가 부착된 플라스틱 벽에 약간의 각도 변화를 주면 센서가 각도 변화를 감지해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경고 메시지가 즉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됩니다. 실제 현장이었다면 모두가 작업을 멈추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대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인명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은 물론이고요. 산소 측정치 이상 발생, 대피하세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감지하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찰력과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단순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에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풀프루프하고 이제 페일세이프가 있는데, 이제 풀프루프는 바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또 사고로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철도공사의 현장 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악명이 높죠. 하지만 전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도입된 철도공사 시설 점검 현장. 작업 전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기 전 특이한 장비를 장착하는데요. 카메라 같이 보이기도 한데 이게 뭔가요? 스마트 글라스는 한마디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의 빠르고 편리한 안전하고 자동화된 시설물 점검 시스템인데요. 음성 명령만으로도 점검 결과 입력이나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도 실시간 자동 작성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핸즈프리 방식이라 점검자가 작업 장소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작업자들의 안전과 작업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최첨단 기술 장비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철도 저천역 휴대 119 사이장.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시설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기차가 지나는 교량을 점검할 건데요. 철도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 점검과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철도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우리는 쾌적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작업자의 안전은 보장되어야겠죠. 교량의 하부로 내려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신규 작성, 촬영, 줌레벨 2, 촬영, 점검 결과, P1, 촬영. 작업자의 목소리를 인식한 스마트 글라스가 교량의 자세한 사진들을 찍어서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합니다. 긴 교량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작업자들. 스마트 글라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점검 작업을 할 때 휴대용 카메라나 기록 도구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양손 가득한 짐은 이동에 불편을 주기도 했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돼 업무 효율이 낮았는데요.
이젠 작업이 빨라졌을 뿐 아니라 보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자격을 갖춘 점검자가 육안으로 철도 시설물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단계가 복잡해서 불편하고 불안전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직형 점검 통로 또는 점검 계단을 내려가거나 높은 곳을 점검할 때는 추락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반면 스마트 글라스는 음성으로 모든 기능이 작동되어 양손이 자유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점검자의 추락이나 넘어짐 같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또 다른 작업 현장. 이곳에서는 전차선 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서 항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떨어짐, 즉 추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42.4%, 3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만큼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위험이 따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작업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요.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적용된 스마트 안전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른바 입는 에어백. 작업 중 추락에 대비한 최신 안전 장비입니다.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안전 장치가 있지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에 직접 몸에 밀착한 장비를 착용하게 됐는데요. 만약 작업자가 추락하게 될 경우 몸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철도의 전기 분야 업무 특성상 승주 작업 등 5m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락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는 에어백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락 감지 센서가 추락 상황을 감지해서 0.2초 내에 에어백을 동작시킵니다. 주로 높은 곳에 설치된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철도의 전기 분야 작업자에게 지급되어 고소 작업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안전 장비가 모든 사고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용하고 시도해 봐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다양한 안전관리 기술이 소개되고 있지만 현장에 도입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안전성에 대한 100% 확신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업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80%의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을 망설이고 있는 거죠. 기업체나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하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 사업주 같은 경우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어지는 어떤 소모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안전에 들어간 비용이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복구 비용은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의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진행된 건설안전 박람회. 건설 산업안전기술 분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특화 전시회로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안전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나라 건설 안전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바퀴 쭉 둘러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업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요건 MI라고 해서 장비 기사님 내부에
여기 소형 스피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작업하시면은 뒤쪽에서 나오는 알람하고 이런 소음 때문에 잘 못 들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갱내나 지하나 이런 데서는 작동 다 하는 거죠.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 제품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종류도 다양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뭐 구성을 하면은 뭐 금액적인 것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신기술들이 우리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기업들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의 관리자들이 산업 안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까지 챙기고자 하는 바람직하고 똑똑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점점 과감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시작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다줄 멋진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좀 위험한 작업도 좀 서슴지 않고 하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소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난간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회사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까지 포함하면 많은 불이익이 수반된다라고 생각해서 또는 안전 작업 절차를 만드는 것을 회사의 하나의 룰로서 규칙으로 또 정착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어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불안전한 일터에서 반복되어 온 비극들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아프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단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인명피해로 가족이 사망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을 떠났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슬픔이거든요. 비용 차원을 떠나서 정말 그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 피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전은 정말 무엇보다도 돈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회 안전망이나 치안 수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산업 안전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나서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례를 수도 없이 접해오며 새로운 방안과 전략이 필요함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로 위험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산업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로 뛰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모두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그날이 곧 올 수 있길 기다립니다.